네. 이제 모음. 네. 자, 핸드폰 끄고 20분이 뭐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자료 없습니다. 저희 그냥 여기 줌으로 오신 분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는 해보는 걸로 하고, 앞서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마을 강의였나? 간담회. 그래서 일단 기후위기 네트워크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같이 좀 고민도 하고 연장선을 하긴 했는데, 일단 오늘 그 시작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행동 공동위기 비기닝 프로젝트 마지막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잘못했어. 이거 박수 서로 약속도 안 했는데 네, 1년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좀 소개를 좀 드리면, 일단 혹시 보신 소개 좀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공동행동 프로젝트 비기닝 프로젝트 실무총괄을 맡고 있는 마을신문의 이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근천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최석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금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의 황예순입니다. 네, 저는 금천한울 아이콕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특별히. 우리 줌에 들어 계신 분도 한번, 우리 김성성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들린다. 안 듣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데? 네, 저만 듣고 있습니다. 저만 이어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스피커로 빼볼까요? 음소거 돼 있으세요? 아니요, 소리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영경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 안 들리는 건가? 임선희 선생님, 네, 지금 아까 어디 가셨네요. 우리 김청란 선생님, 네, 어디 가셨네요. 이정란 팀장님, 켜주세요. 아까 여기 이정도 아까 내려오셔가지고. 있었잖아. 네, 네. 네. 얼굴을. 그러시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오셔서 왜 내신대 시작 안 하냐고 항의하고 가셨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지루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1년간의 기후행동 비기닝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실 이게 기후위기 공동행동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초석을 좀 다루는 해이었는데, 좀 이렇게 활동을 좀 평가를 하고 내년에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좀 이 자리게 됐고요. 간단히 좀 보고 드리면, 우리가 한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후학교 했고, 기후신문을 발행을 했고, 공동행동,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긴 다 했어요. 다 했네. 하긴 다 했는데 뿌듯해야죠? 뿌듯해요? 그렇죠. 네. 뿌듯할 거예요. 네. 우리 그러면 기후학교 먼저 좀 얘기를 하면, 경사진이 빵빵했어요. 그죠? 네. 조길래 네. 선생님, 그리고 한재갑 선생님, 그리고 조천호 선생님, 그리고 한상훈 맞나? 박상훈 선생님, 박수홍 선생님, 박수홍. 박수홍 독생연합의 선생님에서 빵빵했는데, 참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채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혹시 황희선 대표님 강의 혹시 들어보셨나요? 줌으로 해가지고 채식. 조길래. 그렇죠. 근데 원래 채식은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혹시 채식하고 계세요? 별로 고기는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선천적으로 안 좋으시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그거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소화가, 그렇죠. 소화가 안 돼서 이게 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최석희 대표님. 저희하고 요새 좀 들어갔어요. 아까 잠깐 생각한 게, 우리 의무적으로 고기를 구워서 먹지 말자라는 생각을 한번 들어봤어요. 왜냐면 그거라도 좀 어떠세요? 같이 한번. 저 삶아 먹는 거 좋아해요. 보쌈. 네, 보쌈, 수육. 또 안 하잖아.
고기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네. 어떤 강의 좀 현장에서 저희를 좀 들었는데, 우리 그 정란 이사님 강의 좀 어떠셨어요? 하여튼 저명하신 분들이고 하니까 뭐 채식도 그렇고 조천호 박사님도 그렇고 다들 정말 그 기후 위기에 관련돼서 좀 심각한성을 못 느꼈었던 분들도 저희 이제 아이콕 활동가님들이 그거 보시고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 강의의 효과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전에 학습을 했었긴 했지만 어찌됐건 저명하신 분들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확실하게 채식도 더 해야 되겠다. 네네.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4월 이후로는 거의 고기 안 먹고 있는데 뭔가 기후 위기에 있어서 내가 바로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더 좀 뼈 깊게 느꼈습니다. 네. 채식에서 한 궁금한 게, 네. 그 담배를 끊으면 중간에 이렇게 피게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무너졌어. 금단현상.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나요? 금단현상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릴 것 같아요. 어. 사람마다 다 틀릴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가끔 끌리는 거는 이제 저희 남편이랑 둘째는 채식을 안 하거든요. 첫째는 저보다 더 완벽한 채식을 주장하고 있는 친구여서 그렇고 그러니까 대학생이다 보니까 그렇고 근데 가끔 둘째가 치킨이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정말 가끔 이제 먹는데 그거 보면은 치킨은 그런데 다른 거는 사실 제가 그 왜 삼봉 카레 이런 것처럼 저희 채소 듬뿍 짜장이라고 자연드림에 있거든요. 근데 캠핑을 가게 되면 그걸 이제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조그만한 고기도 거부감이 생겨요. 그래서 빼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네. 같아요. 수준이 높아졌네. 채소 그 1강에서 채식에 대해서 전 좀 깜짝 놀랐던 게 그 유튜브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줌으로 되면서 질문이 되게 많았고 채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구나. 그리고 이 채식과 기후위기 연관성을 사실 많이 매칭을 못했었는데 그 강의에서 좀 많이 좀 한 것 같아요.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 최석희 선생님은 그 기후 학교를 통해서 좀 느낀 거나 좀 뭐 앞으로 제안할까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도 채식을 잘 들었고요. 채식에 대해서 그냥 좀 이게 뭐라고 할까? 약간 선입견이 있었어요. 쟤는 좀 쟤들은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편하게 저렇게 하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생각은 있었죠. 소를 키우려면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뭐 그게 뭐 그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보다 되게 위험하고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런 게 그렇게 심각하나? 이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심각성도 이해하게 됐고 또 하나는 저는 조길래 박사님이 그분 선생님이 예로 든 영화를 보라고 해서 그때 뭐 하나를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예전 검투사들이 다 채식을 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운동선수들이 채식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경기력도 향상시키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약간은 오해를 덜었어요. 채식에다 오해를 덜었던 기회가 됐고 그리고 다른 강의에서는 일단 기후 위기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지점으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그 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좀 이렇게 우리가 뭐 그동안에 유튜브에서만 보던 분들을 앞에 봐서 좀 좋았고 그리고 좀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지구가 위험하다라는 얘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주민자치회에서도 다 기후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사업 계획을 정할 정도로 그런
공감대는 되게 많이 확산됐는데,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관도 얘기하고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럼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이나 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또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교육에서 좀 이렇게 그 최소한 뭐 이렇게 2030년, 2050년을 이야기할 정도면 뭐 지금 2021년, 22년 가고 있는데 향후 10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년의 과정에 무엇을 먼저 해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을 뭔가 그 공감하는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좀 더 사람들이 뭐 자동차를 줄이거나 좀 더 실천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10년의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목소리로 내지 못하는 이런 게 좀 이번 교육에 약간 아쉬웠던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지금 약간 한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여튼 그거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갈증이 다 이런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갈증이 다 있는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김선정 대표님도 사실 같은 주체 중에 하나 건강농업 사회적동적으로서 하고 있는데, 일단 기후 강의를 다 참석하셨나? 우리가 그걸 체크를 안 했구나. 체크를 안 하셨나요? 저희는 현장에는 그러게 저희는 현장에 있는데 네. 1강인가 2강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맞아, 기억이 없어. 현장에 안 보시고 김성현 대표님은 좀 기후학기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나와라. 소리가. 무서워. 우리가 강의를 준비할 때는 개인 그동안 환경 문제 하면서 개인의 실천에만 국한되어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환경을 정책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교육을 좀 배치를 했고,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인식을 좀 바꾸게 되는 계기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뭔가 소중한 얘기를 듣고 싶고 좀 이런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는 좀 마음이 불편해진달까?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건 굉장히 좀 미흡하거나 이게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해야 실제 음소거가 계속 되고 음소거가 자체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기후위기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4번의 강의를 통해서 두 가지, 하나는 사실을 좀 직접적으로 듣는 강의가 좀 있었고 그런 것이 다가왔는데, 좀 고민이 깊어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좀 고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오늘 원래 같이 이 자리에 좀 있으려고 했는데 녹색연합에서 좀 활동을 하시고 이런 기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이정란 팀장님 도 사실 이런 게 고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란 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이정란 선생님. 네, 좀 기후학교 혹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조용하십니다. 한 3년 정도? 네. 이제 3년 정도 좀 약간 이 분야에서 좀 멀리 있다가 다시 교육을 들어서 새로운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아까 선정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개인의 활동이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런 거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상황이 매년 되풀이 되는데도 이런 환경이나 이런 건 똑같이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실제로 개인이 실천한 거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으면서 기업이나 대기업 위주로 보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를 현장에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부분이 차라리
제도 이런 거에 좀 관여를 해서 조금 그죠? 개인에 대해서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각될 수 있는,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육을 들으면서. 그리고 생각보다 교육이 내용이 퀄리티가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비슷하네요. 그래서 비슷해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사실 이렇게 모인 이유도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 실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 뭐 기후 여기 뭐 단체 도시농업을 통해서 요즘에는 기후 농부라고 좀 표기도 되긴 하는데 단체들 활동들을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이거를 좀 극복해서 기후 위기를 대응을 정말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 그걸 어떻게 만들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모인 거라서 강의수를 통해서도 그런 게 많이 좀 느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좀 고민인 건데요. 그래서 지금 그 단체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묶은 이 네트워크 공동행동을 만들겠다는 게 일단 횡으로 묶어보자. 지역을 균형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종으로 만약에 이렇게 최석희 대표님의 그 햇빛 발전 같은 경우는 지금 오세훈한테 많이 두들겨 맞고 있죠. 그래서 두들겨 맞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기후 농구를 하고 있는 도시농업도 지금 오세훈이 많이 좀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어떤 지금 일단 종 분야, 자기 분야에서는 지금 기후 위기에 대응을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일단은 그 기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 감소 문제고, 이산화탄소 문제인데 그게 사실은 에너지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의 대부분을 원자력하고 석탄, 화력에서 다 충당하고 있고, 어제 탄소중립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그 80%가 석탄 화력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력발전소를 없애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나 뭐 풍력, 수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화두인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그나마 이제 박원순 시장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인해 그런 목표로 그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다가 햇빛 발전소를 지을 경우 지원 정책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여러 건물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나 이런 것도 예산 지원을 많이 했는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그런 예산 뭐 수천억을 다 삭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그 내년도 예산에서 그 예산서 요약을 보니까 거기에 그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챕터는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의 여러 항목을 보니까 뭐냐면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하는데 한 1,500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시스템 갖추는 거 있잖아요. 충전소 하는데 한 500억 뭐. 그리고 강남에다가 뭐 그 무인 그 자동차 뭐 그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데 뭐 얼마 해가지고 3,820억 정도가 기후 산업이라고 하는 대응 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예산 하나도 없는 셈인 거예요, 그 항목에. 그런 면에서 되게 답답하고, 괜히 자기도 오세훈 시장도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꾸로 가는 모습이 되게 참 안타깝고, 왜 이렇게 그 스마트한 이미지를 가져가야지 자기가 정치 지도자가 될 텐데 왜 이렇게 꼰대 같은 이미지만 갖고 가려는지 좀 서울 시민으로서 저도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저는 금천구에서 햇빛 발전 그 베란다형하고 그 이렇게 판넬 하나나 이게 2개 이렇게 달아 집도 저희 집도 3개가 달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단은 사실 그걸 집계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발전량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저희가 기후신문을 통해서 하긴 했는데, 이런 것이 더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더 이런 것이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5일인가요? 세계 도시농업 대회를 진행하면서 기후농부 선언문인가요? 도시농부 선언문, 세계 도시농부 선언문을 좀 발표를
처음으로 했는데 그 내용도 좀 같이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네. 확실하게 그 선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다 기후 관련해 네네. 가지고 내용이 있지만 우리 김선정 대표님이 더 더 많은 잘하실까요? 정보를 채택을 하고 네네. 했기 때문에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네네. 그냥 보는 입장. 그럼 이게 도시농업에 현재 지금 어떤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지.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그 스쿨팜을 위주로 우리 강사단 선생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어떤 기후 위기 관련된 강의라든가 아니면 연계된 그 스쿨팜의 내용들을 이제 그 좀 논의하고 네. 저희가 이제 수업 준비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좀 수집하려고 하고 내년도 그 스쿨팜 수업에 관련돼서도 그 불확실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기후위기나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많이 좀 하죠. 아무래도 뭐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 학교 선생님들 말씀에 그 강의 내용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강의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은 안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 자체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한 거는 아이들한테 숙지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때 얘기 나왔는데 툰베리는 우리나라에서 못 나올까요?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있지 네.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슈가 안 저희 돼서 그렇지. 약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네. 그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 청소년 단체? 네, 환경단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기후위기 단체에 들어왔다가 네.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인 어른들이 하는 단체에 네, 갔다가 어른들 이렇게는 안 되지 하면서 연합단체를 같이 들어왔다가 너무 이 활동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갔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금천문은 아닌 거죠? 확실히 연합단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금천구도 청소년 단체들 중에 청소년 단체 중에서 이런 기위 활동하는 동아리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신문사에서 모르면 없는 겁니다. 예, 신문사에서 모르면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좀 빨리 만들어지면 되지 않을까? 학교에 네. 동아리들은 소소한 동아리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좀 정남 이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IP 생협 이사님도 하고 지금 소비자 기후 행동을 통해서도 많이 활동하시는데 좀 요즘 어떤 좀 트렌드를 좀 활동을 좀 하시고 계신가요? 저희가 어쨌든 올해 이제 아이쿱의 슬로건도 사실 소비자 기후 행동이기도 하고요. 이제 또 사단법인으로 소비자 기후 행동 사단법인이 있거든요. 이제 활동가들이 이제 퇴임을 하시거나 활동하셨던 분들이 또 하는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쿱 전체적으로도 이제 소비자 기후 행동이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 접근은 이제 플라스틱 저감 정책인 거죠. 그래서 전체 매장에서 2022년까지는 플라스틱을 다 제거를 하자라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유통이나 이런 차량을 전기 자동차로 잘 바꾸자라고 계획. 2022년 내년인데요. 네. 내년까지 플라스틱을 다 없앤다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벌써 20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김에 있는 트레이도 다 뺐고요. 그 다음에 그 기품물 있잖아요. 원래 페트병에 들어있던 기품물도 다 뺐고, 그 다음에 정육 그 보면은 트레이가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종이를 다 바꾸고, 그 흡수하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그것도 바꿨어요. 그 핏물 제거하는 그런 것도 바꾸고, 그래서 거기가 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장관상도 받고, 그다음에 지금 아이쿱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기품물이라는 게 생수하고 일반 생수 PT병, 투명 PT병보다 이 그 기품물의 그 테트라병인가요? 네, 종이팩. 종이 옛날 멸균 우유팩. 네, 그런 우유팩, 멸균팩 이런 거가 탄소가 덜 나온다는 거죠? 네, 3분의 1가량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체에서 30%밖에 탄소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또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키친타올로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고, 우선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 저감 정책과 그다음에 채식 운동을 계속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약간 공식적인 속상의 도시락이나 먹거리는 다 채식입니다. 저희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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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이런 그 활동들 뭔가 그 제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내는 것이 사실 사업체에서 바꿔야 되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생협이 아직 그 부분에 좀 선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이게 일반 농심이나 아니면 큰 식품업체들,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발전 업체들도 이렇게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그게 이제 의도했던 바는 아닌데, 그때 저희 이제 김 업체가 수미김이거든요. 수미김이 네. 환경부 장관상을 받고 양반김이랑 롯데김에서 트레이가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 신문기에서 본 것 같아요. 네, 트레이가 네. 없어졌다고 트레이가 하는 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품물을 출시를 하면서 사실 종이팩에 들어있는 물이지만 저희는 사실 전 국민을 다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트레이가 없으면 뭘로 담아요? 그냥 비닐에다가 그냥 압착해가지고 그게 약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나는 그러시더라고요. 맨날 광천김만 먹는데, 내 고향 광천. 광천김만 먹는데. 동네 사람이 근데 맨날 트레이가 이따시만 트레이가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구나. 그리고 그 포장재도 아무래도 그 기름이 있는 거는 비닐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네. 김밥김이나 그 삼각김밥김은 종이 포장재로 바꿨어요. 네네. 하여튼 뭐 트레이랑 이런 것이, 이런 모델들이 좀 더 기업체들이 많이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부분을 네. 기품물을 사실 저희가 낸 게 네. 삼다수나 아이리스가 네네. 2위잖아요. 그쵸. 그 물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쵸. 생각이어서. 일단 뭐 페트병에서 그 라벨지는 없앴는데, 무라벨. 무라벨이 아마 작년 정도 아마 무라벨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보다 네, 좀 더 올해로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올해인가요? 네. 올해부터 해서 이게 점점 더 급하게 빨리 이게 변화되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세계 도시농업 대회에서 도시농업 선언이 서울 선언이죠. 그래서 김선영 대표님이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사실 그 10년 동안 도시농부들이 매해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서 세계의 도시농부들은 왜 도시농업을 하고 있고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고 소식을 알리는 행사들을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올해 특히 이제 세계 도시농부 대회라는 것을 개최하게 된 이유는 이제 다양한 도시농업 실천을 하다 보니 지금 이제 기후 위기 속에서 도시농부들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농사가 지금은 어떤 환경을 파괴하는 주요한 산업으로 손꼽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농업이 환경을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주적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 지금 이제 어떤 전 국민의 어떤 인식 전환과 그 시스템, 농업 먹거리에 대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 도시농부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후농부라는 것을 전면에 걸고 이제 도시에서만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기후농법을 고민하고 기후농부로서의 활동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선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도시에서는 우리가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서 이런 그 퇴비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실천 활동들을 하고 또 이제 특히 대농보다 소농들이 많이 실천하는 건데 이게 무거운 농기계로 밭을 막 갈아엎어서 계속 땅을 딱딱하게 하고 어떤 땅 속의 자원을 없애는 농법이 아니라 이제 밭을 갈아엎지 않고 땅 속에 탄소를 가둘 수 있는 탄소 농법을 온 국민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후 위기에 지금 앞으로 지금 이제 식량 전쟁이라고 불려질 만큼 먹거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화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농민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먹거리 체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우리 도시농부들이 좀 더 실천하자 이런 게 여러 가지 선언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도시농업은 어떤 위에서 정책으로 내렸다기보단 아래로부터 마을 곳곳에서 실천하고 있는 농부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와 함께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어떤 기후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먼저 느끼고 생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 농부들이 지역의 이제 시민들과 함께 뿔뿔이 조직들을 강화하면서 기후적인 실현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보인 지금 기후 행동 리딩에도 도시 농부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가고 있는 이유도 이런 큰 흐름의 하나입니다. 되게 의미 있는 행사였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유튜브로 해도 거의 뭐 1년 만에 1000명이 볼까 말까 했는데 이번에는 행사를 하고 1시간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봤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좀 관심을 끌고 있고 되게 주요한 선언으로 이제 시작돼서 온 세계 도시 농부들이 릴레이로 뭔가 실천 활동을 해나가는 그런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세계 도시농부대 그 유튜브를 봤거든요. 근데 세계 도시농부대 통역을 안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막 뭐라고 하시는데 뭔 뜻일까? 좋은 말이겠지. 이러면서 박수를 같이 치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갖고 와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활동들이 좀 더 모여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후신문 저희가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인데, 하여튼 뭐 이런 기후신문을 4번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포스터로도 좀 이렇게 붙여놓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큰 화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는 놈이 더 안다고 점점 계속 파괴되잖아요. 파괴되니까 야 진짜 안다는 게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간다는 게 그 세계를 좀 아는 그 분야를 알게 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 여력이 된다면, 그러니까 도시농업의 이런 소식들이나 활동들을 모아내서 꾸준하게 주민들에게 알려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신문이나 어떤 이런 활동을 통해서나 좀 이렇게 제안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이번에는 정난이상에 무슨 이렇게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와.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까 네. 1시간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네. 간담회 때 잠깐 얘기하는 게 있는데 네. 그 교육에 관련된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아이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있는 어느 곳이든 뭐 주민자치센터나 네. 모여 있는 곳에는 다 가서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근데 아까 좀 그 얘기하다가 그런데 지금 아이급부터 교육을 되게 많이 나가지 않나요? 교육을 나가긴 하죠. 근데 기후 위기로 해서는 안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식생활이나 공정무역이나 유해 물질 이렇게 교육을 나가거든요. 근데 기후 위기로 해서는 아직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교육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금천구 내에서라도 각자 단체에서라도 좀 약간 이슈화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에 네. 해보면서 교육을 좀 네, 강화하자. 어쨌든 이 그 기후 학교라고 해서 좀 저명하신 분들이 와서 들었고 해서 되게 좀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네.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황하신 대표님 좀 네. 저희는 뭐 아무래도 그 학교하고 어린이집 뭐 이런 데 앞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거를 기후위기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상에 그런 거를 어떤 실천할 수 있는 예를 들어가며 교육 과정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기후위기에서는 농부들이 가장 많이 체감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혹시 그 도시농부 강의하다 보면은 뭐 이런
좀 그런 이게 뭐가 세상이 변하긴 변했다 이런 게 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수확물의 차이도 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게 그 와야 될 비가 안 오고 또 오지 않아야 될 때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오는 그 작물에 병이 들어오고 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작물에 대해서 또 수확량도 줄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자꾸 그 횟수가 많아지다 보면 그 네네. 작물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땅에서 우리가 키워서 먹던 식물 그 식문화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도 또 생기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어지간한 것들은 다 수입해다가 먹고 하니까 시장에서의 그 위기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우리 텃밭에서는 그렇게 키우는 작물 자체가 이렇게 바뀌니까 그거에 대한 위기가 이제 우리 세대는 우리로 끝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뭐 그 예전에 할머니가 뭐 며느리한테 하고 며느리가 또 그렇게 내려오던 그 식문화가 이제 언젠가부터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 그쵸.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좀 걱정스러워요. 저희도 그 기후 위기를 확 느낀 게 자연드림 매장에 참기름이 없어요. 아, 네, 이거 마찬가지구나. 작년에 네. 작황이 그 기후 위기 때문에 안 좋아서 참기름이랑 참깨가 없어요. 아. 들기름은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국산으로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참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약간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거기 이제 참기름이 없는 이유 해서 딱 뒤집어 보면 기후 위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지난번에 신정희 대표님이랑 약간 인터뷰할 때 한살림 이용하시는 한살림에서 중국 참깨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조합원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는 전화 와서 야 참기름 없다 아껴 먹어라 이런 얘기 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희 자연드림 근데 저희도 사실 참기름을 저희도 농사를 지으니까 저는 그냥 비가 많이 그러니까 아까 비가 많이 오니까 작년에는 진짜 90일간 장마 올해는 54일이었나? 하여튼 올해는 지금 가을철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배추값이 폭등하는 그러니까 이게 기후위기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비가 많이 왔나 보다 이런 생각만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냥 막연한 그런 그 참기름 좀 안 먹으면 되지 들기름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또 최 교수님은 좀 남들이 다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근데 아까 그 정란 쌤 말씀을 받아서 더 하면, 이제 우리 마을 생태계 조직이나 주민자치회 조직, 그리고 금천 지역에 있는 각 단체들에서 그 교육을 진행할 때 좀 의무적으로 하자라는 협약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후 관련해서 적어도 뭐 한 단체에서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반드시 실행하고 이러해서 좀 내년도에도 좀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좀 공감대가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좀 저희가 이런 금천 기후 행동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 뭐 네트워크를 만들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그런 것을 지금 당장 뭐 하자 말자 이런 합의보다는 내년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그 다양한 방식의 소모임으로 그 기후나 탄소 중립 관련한 이런 세미나나 학습 모임을 좀 많이 안내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뭐 가령 뭐 지금부터 한 2월 달까지는 그런 학습 모임을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뭔가 그 단체가 아니면 우리 요번에 했던 그런 기후 관련한 공동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좀 더 그런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 단체까지 확대해서 좀 이후 더 준비해 나가는 뭐 이런 노력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할 건지 말 건지보다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저는 그 내년에 좀 해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공감대 확산 얘기했고 또 교육, 학교에 이런 교육을 좀 많이 강조하셨는데 혹시 그 줌에 들어와 계신 분 중에서 이렇게 박영경 선생님 이렇게 서울 서남권 MPO 센터에서 좀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MP, 서남권이면 7개의 구거든요. 금천구, 뭐 구로구, 동작구까지 포함되나? 구로, 양천구, 금천. 영등포구, 어떤 걸치기 7개인데 그쪽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많이 있을 건데 혹시 주목이 하든 이런 좀 관심 갔던 그런 활동들이 좀 있는지 사전에 얘기 안 된 얘기인데 지금 당황하시는 표정이 지금 역력한데 네, 박 선생님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부천도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단체가 서로 이제 연대하시고 또 수업을 또 강좌를 열고 이렇게 계속 유지해 오고 계신데요. 마찬가지로 서남권의 이제 구로나 관악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준비를 하셨었고, 양천도 지금 자원순환이라고 해서 아이콘 생협에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거기는 이제 이제 생수 기품물 생수 혜택을 중간 거점으로 해서 계속 수고하고 계시고 7개 번역이 브루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고 계시고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제 올 초반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7개라고 같이 함께하는 활동이 있어서 되게 반가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 금천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어필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계속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서울에 18개, 25개 자치구 중에서 16개 구에서 그 자치구 단위의 기후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도 기후위기 구로 공동행동이 있고, 근데 금천구는 없긴 한데, 뭐, 그 다 아시다시피 하겠지만, 9월 25일 날 공동행동에서 이게 권역별로 나누는 게 있는데, 금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왜 금천구가 없습니까? 저희는 어디다 표기해야 되나요? 그래서 참 현명한 대답하시더라고요. 기타란이 있습니다. 기타란에 클릭을 하세요. 그래서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돈을 안 내서 씁쓸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서울에도 많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선도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그 김문자 그 도시농업 사무국장님 지금 이게 말이 가능하신가요? 갑자기 세로쌤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합시다, 세로쌤. 세로쌤 어떠신가요? 요즘에 좀 내년도에 기후위기 행동에 대해서 좀 이런 활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황스럽겠네요. 아까 방금 사달마다 마을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청 안에서 대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하게 됐었는데요. 이런 기후행동에 대한 활동을 하고 본인 일에 추천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디오 상황이 잘 좋지가 않아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나요? 잘 못 들어서 일단 아까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해보자 이렇게 좀 그런 얘기 맞죠? 네. 다들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지난번에 우리가 간단히 한번 들었잖아요. 한번 오셔서, 이제 강연은 우리가 했으니까 대중강연 말고, 이제 여기 실무자나, 그다음에 핵심 활동가 분들한테 용으로 좀 하드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얘기하신 분은 2050년에 탄소 제로라는 얘기는 앞으로 3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부분에서 일단 건물을 다 뜯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자동차를 내연기관을 다 없애야 된다. 자동차 한번 사면은 우리가 한 20년은 타잖아요. 안 타나? 안 타나요? 10년 타나요? 요즘 10년 20년 타요. 20년 타요. 요즘 15년. 찾아서 15년, 20년. 그러면 한 2035년 정도 되면은 내연기관 차가 나오면 안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동차 공정을 다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충전소도 더 만들 지금 충전소가 없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게도 지금 바꿔가는 그러니까.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2050년까지는 목표가 이런 목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도시 내에 자동차가 다니면 안 되고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서 자동차는 다닐 텐데 오들배다. 오, 자막도 나왔어. 어딘가에 그 주차장을 만들고 네. 구청 옆에 주차장을 만들고 어. 거기서 이제 돌아다니는. 그냥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거죠. 개인 그쵸. 자동차가 움직이면 안 되는 파리처럼. 사대문 안에는 못 다니게. 못 다니게. 되게 불편할 텐데요. 저도 너무 자동차를 애용해서 네. 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도시농구도 그렇고 저희 이제 짐이. 아이코트 뭔가 활동을 하게 되면 다 짐이거든요. 이게 수레를 끌고 다녀야지. 그럼 시간이 또 시간이 또 그러니까 천천히 해야죠. 근육이 발달할 것 같아요. 걸어다니고 들고 다니고. 그때 강의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불편하게 만들어. 그렇지, 맞아. 뭐든지 불편하게 만들어야 될 노력해야 된다 했을 때 사실 불편하게 만들면 아까 강의는 쓰잖아요. 좋은데 시민들의 호응을 어떻게 얻을 당신에게 불편함을 선사해 드릴게요. 이런 강의를 열면 재밌어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또 이런 호응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그 단연간의 그 활동의 경험 속에서 이제 이정란 선생님 좀 이렇게 내년도의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제안이 좀 있으면 좀 말씀 좀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 에너지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화석연료나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까 이제 다른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동차 얘기도 하셨는데요. 실제로 탄소 배출량을 따진다면은 자동차 한 대와 핸드폰 한 대가 거의 맞먹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자동차는 아무래도 기능적인 거기 때문에 차라리 핸드폰의 약정 기간이라는 이런 거를 좀 제재를 해서 핸드폰을 못 바꾸게 좀 오래 쓰게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긴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이 환경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였냐면 전기요금 고지서를 탐독하자였었어요. 실제로 전기요금에 보면 이 환경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그냥 쓰는 양에서만 그렇고 이게 하다 보니까 환경기금이 어디 쓰이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전기 생산을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화석연료가 어떻고 원전이 어떻고 가다 보니까 알게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제 분야에 관심 있는 분야들이 좀 모아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기후 농부도 있고 뭐 식품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조금은 여태까지 했던 활동 실천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매뉴얼화 해가지고 금천구만의 약간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공동 매뉴얼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분야라면 전기 분야, 또 어떤 분은 재생에너지면 재생에너지 분야, 뭐 식량,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가 됐으니까 코로나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거 이런 것처럼 전체적인 기후 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좀 약간 공동 매뉴얼식으로 해서 뭐 중복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 좀 한번 만들어서 약간 지침서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누구한테 이제 스스로 실천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매뉴얼 하나 만들어서 한번 그런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매뉴얼을 만들자라는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쓰레기면 쓰레기만 하고 이러니까 일단 쓰레기, 전기, 에너지, 뭐 수송 분야까지 해서 책자 같은 거를 좀 만들어도 될 것 같고 아까 이게 교육과 다 연계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알려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불편한 얘기 한마디 더 하면 만약에 금천구에 소각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원해소 시설이 없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2025년에 쓰레기 매립장이 문을 닫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거의 김포까지 가는 그 자동차에서 싣고 가는 쓰레기 양도 상당하고 만약에 지금 노원인가 어딘가에 서울시에서 만드는 그 소각장에다가 금천구가 이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까지 싣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금천구에서 자원해소 시설 소각장을 만들자. 소각장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렇죠. 난방을 하고 전기를 그렇게 쓰고 하자 운동하면 우리는 주민들 사이에서 매장당할까요? 근데 그 소각장 만드는 자체가 환경 자체를 좀 네. 깨끗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꾸게 하는 인식 전환을
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데 너무 혐오 시설로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니까. 자체가. 왠지 막 냄새나고 더럽고 네.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걸 그쵸.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홍보가 많이 해보면 되는 일본 같은 경우도 자치구마다 이런 게 하나씩 다 있다고 그래요. 도쿄 같은 경우는 그 자치구 도구마다 하나씩은 다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걸 소화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에너지 부분에서도 이것이 뚫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주민의 반발이나 이런 것을 이 혐오 시설이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얘기는 좀 뚫어야 되지 않을까. 에너지 부분에서 이런 고민 많이 안 해요? 아니 그 에너지 문제랑 똑같아요. 가령 지금 서울시나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에너지 자급률이 그러니까 서울이 아마 한 2%, 3%? 이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다 예?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는 자급률이 예, 그 주로 이제 그게 저 화력발전소나 당진에서 화력발전소나 저 멀리 있는 원전에서 오는 전기들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에너지 문제가 두 가지 맹점이 있어요. 원전은 그 자체가 위험한 물건이고 가스나 석탄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백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면 그게 전기를 전환되는 비율이 아마 3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70%는 열로 버리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일단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 30%가 서울로 오잖아요. 네. 이게 송배전 되면서 거기서 또 감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에너지에서 우리가 쓰는 거는 한 뭐 저도 정확한 퍼센테이지 모르지만 25%에서 30% 사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되게 낭비적인 요소가 일단 첫 번째 강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에너지도 그 각 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기 거주지 인근에 생활권 인근에 그 어느 정도의 이런 송배전 시설이 있어서 좀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시민들도 막연하게 그냥 전기료가 비싸다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쓰는 전기는 우리가 만들고 운영해야 되는 이런 책임감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사람들도 아, 이 에너지 가격이 너무 싸구나 라는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은 또 하나 문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저도 엊그저께 그 신근정 선생님하고 간담회 하면서 놀랬던 건데 뭐냐면 그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려면 2030년 이후에는 그 우리 가정에서 쓰는 그 도시가스도 사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가정에 있는 것도 지금 최근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전기로 바꿨잖아요, 많이. 근데 이게 전기가 친환경이냐, 전기자동차가 친환경이냐 아니잖아요. 우리 산업에서 지금 산업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한 4%에서 5% 사이거든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거래되는 에너지의 경우, 그 다음에 가정에 설치한 미니 태양광이나 3kW짜리 전기, 태양광 저기 있잖아요, 가정용. 그것까지 합쳤을 경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 차지하는 게 한 7% 정도 돼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려면 그런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나라 그 전력, 그 에너지 분야에서 그래도 한 7, 80%는 돼야지 예? 친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석탄에서 전기를 만드는데 30%가 밖에 안 되고 그것이 서울 오는데 25%밖에 안 되는데 이걸 전기로 다 쓰면 얼마나 더 많은 석탄을 더 쓸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 문제만 제대로 알아도 사실은 우리 그 많은 시민들이 이게 그 CO2를 어떻게 감축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이런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사실 일반 주민들 사실 저도 작년까지 잘 몰랐거든요. 작년까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냥 기후위기 있구나 생각하고 그런갑다. 그런갑다 했는데 남의 얘기. 보면 볼수록 이게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기후신문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뉴스에서 나오는데 얼마 전에도 IPCC 그 6차 보고서 나왔을 때 또 이제 북극 다 이렇게 하는다. 우리 북극곰 친한 북극곰 없잖아요. 아는 북극곰 없어. 북극곰이랑 우리 아는 사람 없어서 그래서 우리 금천에 맞는 우리 나라에 맞는 거 그래서 아까 그 에너지 같은 경우도 아니면은 그 바이오 엔진 그 하수 슬러지를 해서 나오는 가스 메탄 가스를 활용한 그 가스 보급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다 가축 먹이를 주진 않잖아요. 못 주죠. 못 주죠. 이걸 다 어디다 쓰죠? 주는 거 없을걸? 그냥 버리는 거죠. 그냥 매장하네. 묻고 물을 묻을 것 같아. 묻어요? 옛날에는 이게 바다에다 바다에다, 했는데 그거 이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활용하는 방식을 금천구에 조그맣게라도 이런 거나 아니면 사실 소각장은 좀 클 것 같긴 한데 하수 슬러지는 모아낼 수 있지 않나? 아닌가? 하여튼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20m 도로에 자동차 금지. 우리 한번 다음에 공동 행동할 때 20m 저기 구루존하고 저기서 우리가 쉬는 밤에 몰라 쇠사슬을 쳐놔서 누워있어요. 너 있고 시흥대로에서 한번 스크럼 짜고 시흥 사거리 내년도 이게 기후 행동이 9월 24일인가 25일 날 하잖아요, 맨날. 그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령 거기다 해보세요. 안 하시려고. 아니 집회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축제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맞고 그냥 시흥대로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시흥대로 있어요. 아마 제가. 허가를 잘 안 내줄 거야. 시흥대로는 안 될 것 같아. 20m 도로라도. 20m 도로가 난리 날 것 같아. 제가 딱 한 번 시흥대로가 그렇게 점거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뭐냐면 독일여고 그때 학관 민주화 투쟁할 때 한번 그 학생들이 시흥대로 이렇게 서울 방면 쪽을 몇 분간 나갔다가 다시 가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뭔가 이렇게 그래도 이제 막 하긴 했었죠. 그래서 뭔가 주민들에게 저 미친놈들 그러니까 신근영 대표님의 얘기는 미친놈이 되라 지역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따를 건 아니지만 뭔가 좀 획기적이고 정말 아까 뭐라고 그랬지? 유식해 보이는 단어 뭐였죠? 한선중님? 아니 그거 말고 위대한 전환? 문명의 전환. 문명의 전환. 되게 유식한 말인 것 같아요. 문명의 전환을 구석기인이 되어야 그렇죠. 그렇죠. 아니죠. 구석기. 신구석기. 문명의 전환이 필요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 문명의 전환도 약간 틀린 말이에요. 뭐냐면 이게 엄밀하게 이제 그 문명의 전환은 탄소 기반의 문명을 뭔가 친환경적인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은 사실은 덜 만들고 덜 쓰고 뭐 이런 거가 될 텐데 사실은 체제 문제거든요, 이거는. 자본주의 체제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잖아요. 사실은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물건을 만들고 그것이 남으면 나눠주면 되는데 버리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냐, 사람이. 그러면 정말 체제 문제도 건드릴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체제도 이런 자본주의 체제 다음에 어떤 체제가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가 맞느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뭔가 거기에 뭔가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카테고리, 이런 정책적 방향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체제와 문명의 전환, 이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결국은 시민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민이 움직이려면 시민이 공감해야지,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먼저 이게 우리가 느꼈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시민의 언어로 더 많은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좀 더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에 기후 신문 만들면서 저도 우리가 기후 세계 에너지 보고서 4차 총회 이런 걸 언제
언제 봤어요 그런 거를. 신문을 만들면서 이게 뭐라도 써야 되니까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저도 사실은 그동안에 이렇게 주워들은 얘기로만 쓸 수 없으니까 이번에 그런 면에서 저도 이렇게 많이 깨우치는 계기가 됐는데, 더 많은 시민들한테 공감시키려면 우리도 더 많은 뭐 시민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학습 모임을 어디 뭐 I급 생협에서 해주시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들어볼 생각도 있고 참여할 생각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문을 이런 공모사업 아니라 신문 만들겠다 하면 저희 마을신문에서 충분히 특집호로 한 달에 한 번씩 기후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꼭 써주시면. 저는 좀 그런 것도 필요하고, 지난번에 잠깐 얘기도 했던 건데 그 청소년 기후신문을 만들까 말까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선생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아젠다에 동의하고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강제를 해서 너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니 하면서 우리가 아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어떤 노력으로 그런 청소년 교육신문을 만들게 하고, 우리는 시스템만 빌려주는, 이래가지고 오히려 학교 스스로 이런 걸 확산시키는 계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강제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충분히 그동안에 마을 활동 뭐 10년 2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들도 세대 교체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다 학교를 떠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저희가 아는 북극곰 없어도 아는 선생님은 있으니까 그 선생님을 최대한 활용해 보는 걸로 합시다. 혹시 오늘 좀 이게 줌으로 오신 게 중에서 그 말씀 안 하신 김문장 선생님 혹시 지금 말씀이 가능하신가요? 은자 씨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말씀이 네. 나타났습니다. 네. 어디 갔었어? 네. 전화해도 없대. 네,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언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앞으로의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네, 내년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 금천구에 우리 기후 행동을 하는 단체의 이제 네트워크 조직들은 금천구에서는 이런 행동을 한다. 금천구에는 그런 행동가들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조금 금천구만의 어떠한 행동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금천구만의 기후 행동의 날이라던가, 그 날에는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한다던가, 그게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금천구 하면 생각나는 기후 행동들 뭐 이런 거 좀 이슈화될 만한 거를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저 방금 생각 들었는데 금천구만 할 수 있는 거. 금천구 카일라위에서 대형 현수막을 죄송합니다. 대형 현수막도 이 칼바위에서 대형 현수막 이런 거, 내린다고요? 그런 거. 어려워. 그거 다 버리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현수막도. 재활용해보는 걸로 생각했는데 안 되겠네요. 아까 그 축제 9월 24일 축제로 하고 기후 파업의 날 해가지고 애들도 학생들도 학교 다니지 말고 다 그날은 엄마들이 날이 날고 이거 지역마다 좋아할 것 같은데? 기후 파업해서 그날은 기후에 대해 배우는 거야. 20m 도로 맞고 거기 여기저기 다 기후는 다 와라 해가지고. 지금도 매월에 한 번씩 그 기후 행동의 날 해가지고 뭐 노원 기후 행동의 날 해가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어요. 뭐 당진, 서산 이런 데 같은 경우도 그러고는 근데 한 달에 한 번 가능할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건데 행동의 액션의 형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은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걸 찾는 금천구만 할 수 있는 걸 얘기하시는 게 맞나요? 네. 뭐가 어쩌라고? 뭔가 제안을 해야지. 좋은 것 같은데? 기후 축제? 기후 파업?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자원순환 영상 촬영을 위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저희 다른 구에는 그 유해 폐기물 중에 이제 건전지나 의약품 또 폐현 등을 굉장히 수거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구가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LED 형광등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거든요. 다 이렇게 우리 새롭게 재활용하면은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지금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복제되지 않아서 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물론 뭐 구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지만, 예를 들면은 폐건전지를
주도 있거든요. 저기 서울에.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구해서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떠한 아까 얘기한 그런 시스템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금천구에는 그 유해 폐기물들을 좀 체계화해서 잘 버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바람은 있어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뭔가 해야 될 기대가 아니고. 네, 그 요구해야 될 올해 그 아이스팩 그 수거함이 생겼잖아요. 이것처럼 건전지나 이런 유해 폐기물 같은 경우 있을 것 같고, 사실 고물상 중간중간에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를 사실 공립화시키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고점에서 해서 거점을 해서 많은 이런 폐기물들 모아내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해 폐기물들, 뭐 특히 약물 이런 거, 그 LED 이런 거를 모아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임선희 선생님 뭐 말씀 가능하신가요? 하나, 이거 되게 빠르게 되더라고요. 둘, 셋, 네, 선생님, 네. 앞서 분들이 너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요. 네, 저는 그냥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는 소시민이 되겠습니다. 대시민이 되십시오. 네, 소시민 말고 대시민 되자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뭔가 깃발 꽂으면 우리는 되게 이게 그쵸? 뭐 아까 뭐였죠? 문명의 전환. 네. 꿈꾸는 네, 그렇습니다. 네, 김선정 대표님도 좀 어떻게 말씀 한번 해보시죠. 김선희가 아니라 김선정. 김선정 대표님. 또 안 한대. 할 얘기가 없다는, 네. 사람들이 거기 말씀하실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1시간 정도 되긴 하는데, 요런, 아까 여러 가지 기발한 얘기를 좀 모아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될까라는 부분에서 우리 항상 멈춰 있는데, 이걸 좀 만들어 보자. 소소하게. 20m 막을 수는 있을까 하면, 사실 못 막지만 신호등이 막아주잖아요. 신호등이 펼칠 때 한번 이렇게 하나거나 50m 우리가 못 막지만 누군가 막잖아요. 신호등이 한번 막아주니까 신호등 할 때 그 펼치면서 막 자꾸 현수막을 하자고 해서 죄송하긴 한데 쫙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좀 이장남 팀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좀 제안하고 싶은 거나 이런 게 좀 얘기가 있을까요?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재생에너지 하면서 부족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하면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실제로 버려지는 전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이런 내용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피크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름에 뭐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 겨울에 난방을 많이 하는 시간, 이런 거가 실제로 난방시설이나 냉방시설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가정 내에서 내가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수명이 얼마인지 좀 관심을 가지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만들 때는 피크 타임에 맞춰서 전기를 생산을 해요. 그렇죠. 근데 오전이라든지 잠을 자는 시간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도 피크 타임에 맞춰서 전기를 만들다 보면 실제로 남는 에너지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갑자기 날씨 변화가 높아졌다, 낮았다는 경우에는 거의 그날 만든 전기의 한 80%까지 제가 버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전기는 저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버려지는 전기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피크 타임이 뭔지 이런 용어 정보, 기후에 대한 용어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실천 사항 중에서 강조를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해서 나한테 오는 효과가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기본에 충실한 용어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 내에서 내가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 그래야 이게 재활용도 가고 재사용도 가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아는지 이런 실천을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 생활 속에서
관심이 정책 쪽에 좀 관심이 많이 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이제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바꿀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조금 관심 그리고 조금은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가 가다 보면 이런 전 세계 인류가 멸종할 수 있겠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좀 그 부분에 대해 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많은 이런 이야기 제안들을 내년에 뭐 올해라도 이런 거를 받아서 내년 사업을 한번 각 단체별로 이렇게 이런 연대 사업을 일단은 배치를 좀 하고 그런 걸로 뭔가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게 좀 마무리 좀 할까 하는데 혹시 꼭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마무리 인사 한 번씩 좀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것도 돌아가면서 할까요? 좋습니다. 최삭기 네, 네 선생님부터 이제 마무리 발언과 네. 일단은 뭐 우리가 뭔가 네트워크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거는 하여튼간 공감을 확산하는 걸로 하고 그 내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교육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뭐 우리가 하나의 단체는 아니지만 연서명 해가지고 뭔가 그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나 주민자치사업단이나 각 단체에 내년도 뭐 교육 사업에서 뭐 필수 교육으로 기후 위기 관련한 뭐 2시간의 교육을 넣는다라는 협약서를 제안해서 다 동의하는 단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한번 모여서 기후협약식, 기후행동협약식 뭐 이런 거라도 우리가 하면 뭔가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황희순 대표님도. 하여간 뭐 많이 알아야 절약도 하고 뭐 실천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많은 그 주변인들한테 이 전달이 돼야 실천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 자신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기후 위기에 관련된 그 지켜야 될 사항인가 이것들을 좀 찾아서 또 홍보하고 알려주려면 먼저 그 습득을 해서 알려주는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남 이사님. 네, 저는 주천호 박사님이 마지막에 했던 게 제일 좀 가슴에 받는 게 공동체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공동체들이 같이 힘을 합치면 기후 위기도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방법을 찾아보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내년에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게 긍정적이시군요. 할 얘기 많네요. 네, 내년 아주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일단 교육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좀 방점이 되는 것 같아서 단체별로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내년에 한번 모여보는 방식이 어떨까. 그리고 새로운 금천만의 좀 액션, 금천만 행동,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저희들이 계속 그거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계속 그 신문을 만들듯이 하여튼 계속 뭔가 관찰을 하고 그거를 계속 숙지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활동들이 이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죠? 우리가? 좌담회라고. 기후위기 금천 공동행동 비기닝 프로젝트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앞으로 이제 12월은 이제 송년회의 달이죠. 그래서 갖은 술자리가 많이 있는데 술자리 많이 있죠? 위드크루라니까? 네, 없어요? 없나요? 하여튼 많이 내년 사업도 이제 구상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때 이런 이야기들 같이 섞어서 내년 사업들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저희 마을신문 10주년은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있으니까 올려줘야죠. 화면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이런 제안들 있으면 여기 단체분들이나 내가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단체 같이 협업하자 하면은 누구나 같이 한번 연결해서 우리 같이 협업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